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잡이가 되어줄 메타명리 준쌤입니다. 올해도 벌써 반이 다 지나가고 있네요. 유난히 그냥 올해 상반기는 참 시끌시끌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6월에는 대선이 있죠. 그래서 오늘은 대선 관련된 3명의 후보의 사주팔자 원국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제가 오늘 입고 있는 이 의상의 색깔은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댓글에다가 이상한 댓글 내지 마세요. 화사하게 입고 왔는데 오늘 이 주제여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은 대선 후보 3명 3인의 사주를 알아볼 텐데요. 그런데 이 세 분의 사주팔자 원국이 정확하진 않아요. 이 며느리씨, 태어난 생년일씨가 모두가 이렇게 정확한 게 아니어서 여러분들 그냥 재미로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대선 후보 3분의 사주를 한번 파악해 보기로 했잖아요. 네. 아마 누가 이제 당선이 될 거냐까지도 우리 재미삼아 추측해 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제가 좀 궁금한 게 영화 관상처럼 진짜 왕이나 리더가 될 관상이나 사주가 따로 있나요? 당연하죠.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관상보다 중요한 게 심상이거든요. 심상 기반으로 해서 관상이 나오는 거예요. 다른 데는 다 성형이 가능해도 어디가 성형이 안 돼요? 피디님, 제가 그때 가르쳐 드렸죠? 눈빛? 네, 그쵸. 여성분들, 남성분들 다른 데 다 성형이 가능해도 웬만한 데는 다 가능해도 눈빛은 성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심상이란 건 굉장히 중요하고요. 심상을 통해서 관상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될 관상이냐? 이런 영화 보셨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관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주팔자 원국도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해져 있진 않습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세상에는요, 왕이 될 관상은 있어요. 하지만 그와 반면에 거지나 노예가 될 사주팔자를 갖고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 세상에 나쁜 사주팔자는 없다예요. 그래서 사주팔자로 봤을 때는 물론 기세가 있어야지 당연히 대통령이 되겠죠. 그런데 이 사주팔자 원국을 자꾸 들여다보고 저처럼 굉장히 오래 연구를 해보고 이렇게 데이터를 쌓아보고 이렇게 이 업종에서 계속 있다 보면은 같은 사주팔자를 타고났다고 해도 어떤 사람은 국가 최고 권력자의 자리인 대통령까지 가고요, 어떤 사람은 거지로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댓글을 보다 보면 참 아쉬워요. 아, 선생님, 누구는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고 누구는 뒤로 넘어져도 복이 터져서 나쁜 팔자 있어요. 좋은 팔자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그거는요, 숙명론자의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요, 이 세 후보의 사주팔자 원국을 검토해 보면서 또 관상도 한번 좀 이렇게 얘기해 보면서 내가 왕이 될 관상인가, 그런 주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요, 지지율이 가장 높은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의 사주팔자 원국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이재명 대표의 사주팔자 이게 불분명하대요. 이 사주팔자 원국이 아니라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참고만 하세요. 그 이재명 대표의 사주팔자 원국이 이 세상에 4개가 돌아다닙니다. 그 중에서 하나 제일 많이 나오는 그 사주팔자 원국을 갖고 온 것 뿐이에요. 말씀드리기 전에 요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당의 대표냐 야당의 대표냐, 내가 권력을 지켜야 되는 자리에 있느냐 아니면 판을 엎어서 쟁취해야 되는 그런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서 보는 것이 달라요. 이재명 대표의 올해 사주팔자 원국에서는 사실은 긍정적인 거예요, 대권에 있어서. 근데 많은 분들이 메타명리 준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지금 지지하는 거 아니야? 옷은 그런 색깔 입고 뭐야 너, 막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저는 그런 제 정치색을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명리학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 뿐이에요. 자,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요, 을목일간으로 태어났어요, 이 사주팔자로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양력으로 1963년 12월 8일 그리고 술시에 태어났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을목일간이 되는데, 을목일간 특성 자체가 불굴의 의지가 있습니다. 마치 토끼와 거북이에 나온, 거기에 거북이 같은 느낌이에요. 꺾이지 않는 그런 의지, 꺾이지 않는 정신. 사실 여러분들 목 중에서 간목하고 을목이 이렇게 나란히 있네요. 간목이 더 강한 목 아니냐 막 이렇게 말씀 주시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을목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자, 보세요. 간목은요, 번개를 맞는다든지 아니면 도끼에 휘둘르면요 부러집니다. 을목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질경이 같이 질긴 느낌이거든요. 덩쿨 같은 느낌이거든요. 얘네들이 바위를 한번 감아 싸고 계속 돌다 보면 바위 박살납니다. 바위 돌까지도 뚫어버리는 그런 기세예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을목일간 자체가 리더의 사주는 맞아요. 대장의 사주팔자 맞는데 좀 느려요. 근데 결국에는 토끼와 거북이에 나오는 그런 거북이 같은 느낌이라고 할까요? 토끼는 엄청 빨리 뛰어가서 쉬잖아요. 근데 거북이는 느릿느릿해도 끝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이겨버리잖아요. 결국에는 그런 거랑 똑같아요, 이분 사주팔자가. 그리고 지금 50대운에 무대운에 들어오셨잖아요. 게다가 올 한 해가 2025년 을사년이잖아요. 공통점이 뭐예요? 5화와 4화. 화에
기운이 들어와 있잖아요. 이런 거 자체가 이분한테는 긍정적이에요. 왜냐면 정권을 뺏어와야 되거든요. 정권을 뺏어오려면 이분한테는 이 화의 대운, 그것도 타화의 대운이 들어오는 게 더 긍정적이에요. 그리고 천간으로는 을목이라서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건데 복음운이라고 해요. 엎드릴 복자에 신음할 음이다라고 해서 안 좋은 소리만 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복음운이라는 거는 이분한테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생기는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내 이름이 하늘에서 울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내가 잘못한 게 있다라고 하면 이때 엄청난 질타를 받게 됩니다. 하늘에서 끄집어내요. 그런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이 사주가 맞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야당의 대표가 여당을 꺾고 자기가 정권을 되찾아오서 어떻게 보면은 뒤집어 버리는 거잖아요, 판을. 그런 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다음은 여권의 주자로 불려지고 있어요. 한덕수 국무총리의 사주팔자입니다. 양력으로 1949년 6월 18일, 음력으로는 1949년 5월 22일, 그리고 오시에 태어나셨다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분의 사주팔자도 이게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어디 네이버에 검색해서 나오는 그러한 사주팔자가 다 맞지가 않아요. 일부러 거짓 정보를 흘리기도 하시고 그러시거든요. 그런 걸 좀 감안을 해야 된다. 이분은 기축년 경호월 김요일 경호시에 태어나셨습니다. 자, 기토 일간이시네요. 딱 보자마자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무엇은 일을 할 때 중립기업부터 바꿔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실속이 없냐? 아니에요. 실속 되게 잘 지키세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남의 말을 잘 들어주고 내가 중립적인 입장이어가지고 겉에서 딱 봤을 때는 뭐야 지금 실속이 없어 보이는데 막 이럴 수도 있어요. 우유부단한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이미 자기 마음속에는 방향은 정해져 있습니다. 자기 실속 차리는 쪽으로. 자, 그리고 이분도 약간 리더격은 리더격이에요. 대장 자리에 갈 수 있는 그런 팔자는 맞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현실적으로 봐야 돼요. 현실이라는 기반 위에 명리학을 보는 겁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분이 2025년에 77세세요. 굉장히 고령 리스크. 물론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하실 수도 있는데 쉽지는 않아요. 왜냐면 사주팔자라는 것 자체가 대권을 노린다라는 그러한 후보들의 사주를 보면 기세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어떠한 대선 후보 경쟁자를 만났냐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사실 고령이세요. 기세가 아무래도 이분보다 다른 후보분들이 훨씬 더 강한 면은 있어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기세가 없냐? 그건 아니에요. 이 사주팔자가 맞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렇게 보여요. 이분은 지금 움직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대권의 그러한 모습으로 가기에는 좀 쉽지 않아요. 왕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재상? 왕의 오른팔이나 왼팔? 이 정도? 그러니까 이 사주팔자만 놓고 보면 이게 생년월일시가 이게 맞다라고 하면 얼추 비슷하시지 않으실까요? 얼추 비슷하면 안 돼요. 정확해야 돼요. 나이대는 속일 수 없으니까. 나이뿐만이 아니라 생년월일시까지 정확해야 돼요. 근데 이 사주팔자가 조금 다르더라도 일단 70대가 넘으시니까 사실 대선을 이어가시기가 어렵다는 말씀 아니세요? 그렇다 하더라도 굉장히 기세가 등등한 그런 팔자가 보여진다라고 하면 가능하다니까요. 왜냐면 트럼프도 고령 리스크예요. 80세예요. 80세. 엄청 나이 많아요 지금. 그래서 이분 지금 임술대운으로 가고 계신데 이 술토라는 지금 대운에 사실 이분한테는 긍정적인 대운은 아닙니다. 대운에서는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그게 아니면은 뒤로 물러나는 그러한 모습이거든요 이게. 근데 이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여권에서 지금 후보들이 많이 나눴단 말이에요. 근데 단일화를 하게 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기세로는 이번 연도는 긍정적이에요. 근데 고령 리스크가 조금 있다. 기세는 있지만 이재명 대표의 그 사주팔자 원국이 훨씬 더 기세가 셉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대권에서는 이 한덕수 국무총리의 이 사주팔자로 봤을 때는 조금 쉬워 보이진 않아요. 자,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또 잘 아시는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의 사주팔자입니다. 양력으로 1973년 4월 9일생, 그리고 시는 몰라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개축년 병진월 을해일이 됩니다. 이분도 을목일간이시네요. 똑같아요. 굉장히 고집이 센 일간 중에 하나인데 이재명 대표하고 같은 일간이네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또 언급드리겠습니다. 사주팔자 원국 생년월일시는 부정확한 겁니다. 인터넷에 나와 있는 게 맞지가 않을 때가 되게 많아요. 자, 근데 어쨌든 한동훈 대표가 이러한 사주팔자 원국을 갖고 태어났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번 연도는 이분한테는 쉽지가 않습니다. 이번 연도는 이분이 경거망동하면 안 돼요. 자, 이분이 지금 대운이 51대운이거든요. 경술대운입니다. 천간으로 경금은요 정관이에요. 지지로 술토는 정제가 되는데 이 술토는 정제로 보면 안 됩니다. 정제는 맞아요. 그런데 저는 온전한 정제로 보지는 않습니다.
정관이 이렇게 떴는데 이 정관, 경금이 술토 위에서는 사실 쇠지란 말이죠. 그래서 힘이 꽤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힘이 강력한 정관이냐 그런 건 또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내 일간과 합은하긴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이분은 사실 올 한 해 자체가 일간이 같은 그런 게 뜨는 것을 복음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한테는 이때 내가 하늘에 내 이름이 불려지고 그래서 내가 영전을 받게 되고 축하를 받게 되고 하늘에 부름을 받게 돼서 하늘에 일을 하게 되기도 하는 그런 운이 되기도 하지만 어떠한 사람들은 잘못된 질타나 비난, 질책을 받게 돼서 하늘에서 끄집어내서 혼내준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분은요 사실 영전을 받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천간에 같은 글자가 뜨는 걸 보금운이라 그러거든요. 같은 보금운이라도 이재명 대표한테는 유리하게 작용을 하고 한동훈 대표한테는 그렇게 유리하게 작용되진 않는 모습이에요. 올 한 해 자체가 여당 대표잖아요.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 시절에 탄핵의 찬성파였잖아요. 그렇게 뒤집는 운은 되게 잘 맞아요, 이분한테. 근데 여권에서 그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권 대표를 나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조금 뭔가 앞뒤가 안 맞는 느낌? 근데 기세가 등등해야 되는데 기세는 정말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히려 한동훈 대표는 경거망동하지 말고 좀 뒤로 물러나서 기다려야 돼요. 어쨌든 이분은 올해 좀 쉽진 않다. 선생님 방금 대선 후보의 3명의 사주를 풀이를 해봤잖아요. 네. 예전에 저희 구군 한번 이야기 다뤘던 적이 있는데 네. 이게 구군의 흐름과 이 세 분 중에 제일 잘 융합될 것 같은 사주 있나요? 이거는 명리학적인 의견일 뿐이지 제 사적인 정치적인 견해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이거와 잘 융합하는 분은 두 번째 분, 한덕수 국무총리님. 어떤 부분에서요? 굉장히 중립적으로 뭘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기운은 봤어요. 기세도 있어요. 근데 기세는 이재명 대표가 훨씬 더 강하다. 그 왜 중립을 지키는 두 번째 후보님과 융합이 잘 되는지 그 부분도 좀만 얘기해 주세요. 아무래도 우리 메타명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시긴 할 텐데 그건 제 사적인 의견을 막 얘기하는 것 같아서 제가 그 부분은 조금 조심할게요. 그런데 그걸 다 떠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구군은 상승하고 있어요. 어떤 대권 주자가 당선이 되느냐에 따라서 상승 기류가 약간 더뎌지게 나타나서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그 상승 기류가 제대로 본 바람을 탈 수도 있는 거고 그게 나뉘어지게 될 겁니다. 근데 어쨌든 도착지는 같아요. 올라가게 될 건데 그 와중에 파도가 막 치겠죠. 이렇게 주식 차트 보면은 한 번에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올라갔다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이렇게 가면서 간단 말이죠. 어떤 후보가 되느냐에 따라서 좀 더뎌질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갈 길은 간다예요. 후보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뭔가 CEO나 리더의 사주 성향이 잘 맞다라고 해석하실 때 중립적인 입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것도 그런데요. 사실 CEO랑 대통령은 달라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명리학적으로 봤을 때 CEO는요 이익을 창출해야 돼요. 그리고 직원들을 먹여 살려야 되고 회사의 주주의 가치를 극대화시켜야 됩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대통령의 입장은요 당연히 주식회사를 봐서 가치를 높이고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것도 맞겠지만은 우리나라가 지금 반으로 쪼개졌잖아요. 이 좌우로 쪼개진 이 상황에서 중립적으로 양쪽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협치를 하고 합치를 하는 거에 굉장히 중심을 둬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있었을 때는 이제 중립적인 입장이 좀 낫겠죠. 근데 저는 명리학적으로 봤을 때 CEO랑 한 나라의 대통령을 같은 비교 대상으로 놓는 거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자, 오늘은요 조금 예민할 수 있는 주제를 좀 가져와 보긴 했지만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가장 유력한 대권주자 3분 사주를 이렇게 갖고 와 봤고요. 그래서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어디까지나 이거는 제 의견이 아니라 명리학적인 그런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가능성, 누가 대통령이 될 만한 사주 팔자를 갖고 태어났나 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리기 위함이었고요. 그래서 이러한 흐름이 있겠구나, 있을 수 있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참고 정도로만 하시고 재미로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란에다가 댓글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